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구독, 좋아요 추천해 주시고 질문과 제안에는 답변이 가능하지만 악플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22번째 시간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 컨트롤드 휴먼 인펙션 트라이얼입니다. 신약 하나가 성공적으로 시판되는 것은 후보 물질 발굴에서 시판까지 5,000개에서 10,000개의 물질 중 하나 정도가 성공하고 약 1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신약 개발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많은 방법이 간구되고 있습니다. 페이즈 1, 페이즈 2, 페이즈 3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던 이전의 신약 개발 단계와는 달리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어댑티브 디자인을 활용하던 인테림 어널리시스를 계획하던 페이즈 1, 페이즈 2, 페이즈 3를 최대한 오버랩하여 진행합니다. 백신 개발을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페이즈 2, 페이즈 3 단계에서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을 진행하여 개발 기간을 더 단축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과 승인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으로 휴먼 챌린지 스터디를 제안한 논문이 더 저널 오브 인펙셔스 디지즈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림에서 요약된 것처럼 이전에 감염된 적이 없는 건강한 지원자가 참여하여 도즈 에스컬레이션 스터디를 통해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 익스포저 도수를 선정합니다. 지원자는 챌린지가 시행되기 전에 2주 정도 클리니컬 아이솔레이션 퍼실리티에서 지내면서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이전 감염이나 최근 감염 등의 요인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휴먼 챌린지 스터디 결과가 백신 후보 물질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주면 더 큰 규모로 플라세보 컨트롤드 스터디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효능을 테스트하면 백신이 허가 승인되기까지의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휴먼 챌린지 스터디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백신을 조속히 사용할 수 있어서 전체 감염자 수를 줄이고 사망을 방지하며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순기능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백신 임상시험의 한 가지 예를 보면 시험 대상자를 무작위 배정하여 백신 또는 위약을 투여받은 후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감염이 되는 숫자가 통계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숫자가 될 때까지 수개월이든 수년이든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은 시험 대상자에게 백신 또는 위약을 투여한 후 일부러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균을 주입하므로 시험 대상자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일반 대중과 분리된 공간이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곳에서 감염 여부를 관찰받게 됩니다.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은 그러므로 더 적은 수의 시험 대상자가 필요하고 감염 여부까지의 시간도 길지 않아 신약 임상 개발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은 휴먼 챌린지 스터디, 컨트롤드 휴먼 인펙션 트라이얼이라고도 불립니다. 휴먼 챌린지 스터디는 백신이나 다른 의약품을 개발할 때 시험 대상자에게 인위적으로 노출시켜 시험하는 것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임상시험의 형태입니다. 휴먼 챌린지 스터디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잠재적 부작용보다 더한 위험에 시험 대상자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무모하고 한편으로는 용감한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은 이전에도 시도된 적이 많습니다. 천연두 치료에 우두를 사용하는 것은 낙농업이 주된 시골 의사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1796년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는 우두 접종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의 형태로 입증하였습니다. 젖자는 소녀가 우두에 감염되자 그 소녀의 농포에서 채취한 고름을 제너 자신의 집 정원사의 8살 아들 핍스의 팔에 접종하였습니다. 그 후 6주 후에 제너는 핍스에게 천연두 환자의 물집을 접종하였지만 면역이 생긴 핍스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제너는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논문을 1797년 왕립학회에 제출하였으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거절당하였습니다. 제너는 자신의 11개월 된 아들을 포함한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실험을 하여 1798년 그의 논문은 출판되었습니다. 영유아 사망의 큰 원인이었던 천연두는 백신 때문에 세상에서 근절되었다고 1980년 WHO가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1881년 쿠바의 의사 카를로스 핀레이는 모기가 황열병의 유래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황열병의 원인 규명을 위해 쿠바로 파견된 월터 리드 소령은 핀레이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리드와 함께 파견된 조사단의 의견도 서로 달랐습니다. 리드의 부하인 제시 라자는 모기가 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제임스 캐롤은 모기가 황열병의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리드가 본국에 출장으로 간 사이에 핀레이로부터 얻은 황열병 모기에 직접 물려보는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을 시행하였습니다. 제임스 캐롤은 모기가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므로 모기에 물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황열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캐롤은 거의 죽다 살아났지만 모기가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라자는 황열병에 걸려 한 달 후에 사망했습니다. 쿠바로 돌아온 리드는 제대로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리드는 5명의 지원자들에게 모기에 물리게 했습니다. 모기에 물린 5명의 지원자들은 모두 황열병에 걸렸습니다. 리드는 황열병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던 황열병 환자에서 나온 무생물 독소가 원인인지 아닌지를 입증하기 위해 2개의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환기가 잘 안되는 오두막으로 외부에서 모기가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황열병 환자가 사용하던 침구나 옷 등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환기가 잘 되는 오두막으로 철저히 소독을 했지만 여기에는 황열병 모기를 15마리 넣어두었습니다. 전자에서 20일 동안 생활한 지원자는 황열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잘 소독되었지만 황열병 모기가 있는 오두막에서 생활한 지원자는 바로 황열병에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황열병에 걸린 사람에게서 바로 채취한 혈액 ECC를 정상인에게 주입하면 바로 황열병에 걸린다는 것을 입증하여 모기가 어떤 병원체를 옮긴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리드는 황열병 연구 결과를 1901년에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바이러스 인펙션의 진행 과정을 추적해 보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윌로우브룩 스테이트 스쿨의 정신지체 아동에게 의도적으로 간염을 일으키고 간염에 대한 감마글로불린 인젝션의 효과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1956년에 시작되어 1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Controlled Human Infection Study에 대한 윤리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2019년 말 세계를 강타한 코비드-19에 대항하기 위한 백신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 휴먼 챌린지 스터디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란셋에 게재된 내용으로 영국 런던의 로열 프리 하스피탈 하이 레벨 아이솔레이션 유닛에서 휴먼 챌린지 스터디가 시행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2020년 2월 17일 보도된 내용으로 18에서 30세의 건강한 자원자가 약 90명 정도 등록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1990년대 이후로 휴먼 챌린지 모델은 백신의 임상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Proof of Concept와 Mode of Action을 통한 Early Performance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FDA는 챌린지 에이전트에 관한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출간하였고 EMA와 몇몇 EU 규제기관에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품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ICH GCP 레귤레이션에는 아직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에 관하여 참조할 내용은 없습니다. 인플루엔자와 기타 상기도 감염의 프루브 오브 컨셉트의 초기 임상 시험에는 백신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평가됩니다. 휴먼 챌린지 스터디에 대해 에피커시 마커에 관련하여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에 대해서 WHO가 발간한 내용으로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 for Vaccine Development Regulatory Consideration입니다.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은 백신을 투여받거나 또는 투여받지 않은 시험 대상자에게 고의적으로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유기체를 투여하여 진행하는 임상시험입니다. 이 유기체는 와일드 타입이고 질병을 일으키며 와일드 타입으로부터 더 적거나 질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변경되거나 약화된 것이거나 유전학적으로 변경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14년 7월 WHO는 Clinical Evaluation of Vaccine Regulatory Expectation이라는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백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이슈로 다뤄진 하나의 분야는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이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ECBS, Expert Committee on Biological Standardization이 2016년 10월에 채택한 Clinical Evaluation of Vaccine Regulatory Expectation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Clinical Evaluation of Vaccine Regulatory Expectation은 디자인, 컨덕트,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펙셔스 휴먼 챌린지 스터디는 인간 자원자에게 감염성 물질을 고의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 기록된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은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윤리적이지 않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이 수행되어야 한다면 충분히 숙고하고 주의하고 관리하면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얻을 정보의 가치가 인간 대상자를 위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신 개발에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이 필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동물 모델은 종종 인간의 질환을 반영하는 데에 상당히 부정확합니다. 신약 개발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많은 감염성 유기체에 대한 백신은 인간이라는 종에 특이적입니다. 사람 몸에 대한 작용 기전이나 잠재적 이익에 대한 상당한 통찰력을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백신이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을 수행하여 개발하기에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유기체가 치사율이 높은 질병을 일으키거나 잠복기가 길고 불확실하거나 질병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고 사망을 방지할 현존하는 치료제가 없다면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기체가 급성으로 발현하고 곧바로 객관적으로 발견될 수 있으며 치료적이든 경감적이든 효과적인 치료법이 존재한다면 중대한 병적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질병 진행의 적절한 시점에 투여될 수 있습니다.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은 주로 Efficacy Indicating Study 타입이며 대개는 피보탈 에피커시 스터디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특성이 백신 개발을 돕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수행되는 파일럿 연구입니다. 백신 개발 과정 중에 여러 개의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챌린지 스탁과 모델 시스템의 특성을 알아내기 위한 것으로 타이트레이션, 심톰, 키네틱, 쉐딩, 트랜스미서빌리티 등을 연구합니다. 질병에 대항하기 위해 백신이 일으켜야 할 면역 반응의 타입 또는 퀀티티에 대한 결정을 가이드하기 위해서는 병인에 대한 이해와 유기체에 대한 면역을 이해하도록 하는 연구, 면역 연관된 방어에 대한 확인, 트래디셔널 피보탈 에피커시 트라이얼을 위한 최적의 트라이얼 디자인 확인, 트래디셔널 에피커시 트라이얼에서 공식적으로 시험되어야 할 적절한 가정을 도출, 특정 백신 후보 물질이 프로텍션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한 프루브 오브 컨셉트, 다양한 백신 후보 물질 중에서 개발을 지속해야 할 후보 물질을 다운 또는 업 셀렉션, 백신 개발 프로그램에서 실패가 없게 하거나 조기에 탈락시키기 위한 것 등입니다. 엔데믹 세팅 대 에피커시 트라이얼 파퓰레이션에서 백신의 성과 비교,
개발 중인 백신의 emergency use 지원, 허가의 근거, 백신에 대한 면역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허가 후 탐구나 지속적인 프로텍션을 위해 부스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 등도 해당합니다. 수행할 임상시험의 목적과 디자인에 따라 챌린지 모델은 달라집니다. 휴먼 챌린지 모델 시스템에 대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포지티브 또는 네거티브 프리딕션에 대한 유용성입니다.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을 수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따라야 하는 원칙 외에도 특별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은 챌린지 오거니즘이 임상시험 외부 또는 외부 환경으로 퍼지지 않도록 고안된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특별한 시설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절한 때에 의료 지원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적절한 의료적 관리와 치료가 즉각적으로 지원 가능한 것 외에도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디자인된 곳이어야 하며 특히 유기체가 유전적으로 변경되었거나 풍토적인 것이 아닐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시설들은 배설물을 포함한 쓰레기를 배출하기 전에 오염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청소부와 행정 직원들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은 개인 보호 장비를 갖추고 근무하여야 합니다. 모든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이 하이 레벨 컨트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챌린지 오거니즘이 약화된 것이고 와일드 타입 오거니즘이 지역 내에 어쨌든 존재하는 것이면 외래나 확산을 방지하는 적절한 절차와 함께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 수행을 위한 윤리적 고려로는 제한된 휴먼 챌린지 트라이얼을 IRB가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백신 임상 시험에서 위약의 사용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며 건강한 성인 지원자에게 챌린지 오거니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지 아닐지 알 수 없는 임상시험 백신을 투여받고 위약은 지원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챌린지 오거니즘만 투여받을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린이나 취약군 같은 동의를 줄 능력이 저하된 군을 대상으로 휴먼 챌린지 스터디를 수행하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